안녕하세요. 저는 170페이지의 Acute Intoxication부터 171페이지의 Exposure to Organophosphate까지 발표를 맡은 2018-10304 노영훈입니다. 차례입니다. Acute Intoxication에서는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에 의한 급성 중독과 그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iagnosis and Treatment에선 중독의 진단과 아트로핀, 투팸 등의 치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Reactivation and Disposition에선 현재의 치료 방법과 현재 개발 중인 약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cute Intoxication,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에 의한 급성 중독을 알아보겠습니다. 콜린성 수용체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와 니코틴성 수용체로 이루어져 있고, 아세틸콜린은 무스카린 작용과 니코틴 작용을 모두 가집니다. 따라서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에 중독되면 무스카리닉, 니코티닉, 그리고 CNS 사인을 보입니다. 독성 작용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증기나 에어솔 상태로 흡입하였을 땐 수분 내의 전신작용이 나타나지만 위장관이나 피부를 통해 흡수하였을 땐 증상이 발현이 지연됩니다. 독성 증상의 기간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지질용에도 옥손을 생성하기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유기인산염과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간의 결합의 안정성, 그리고 인산화된 효소의 에이징 여부가 있습니다. 옥손이란 기존 화합물 내의 인-황 결합이 유도체 내의 인-산소 결합으로 대체된 화합물입니다.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등의 유기인제는 원래의 형태에서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대신 동물이 가는 그들의 인-황 결합을 인-산소 결합으로 대체하여 옥손을 만들게 되고, 활성도가 강한 옥손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억제하여 아세틸콜린이 축적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신경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노출되고 난 뒤 증상으로는 안구와 호흡기 작용, 위장관 증상, 니코틴 작용, 중추신경계 증상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나 에어솔 흡입 등에 의한 국부 노출 후엔 안구와 호흡기 증상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안구에서는 축동, 눈이 통증, 결막충혈, 시야 축소, 모양체 근육 경련, 이마 통증 등이 나타납니다. 이때 전신으로 흡수하여 급성 중독이 일어난다면 저혈압에 대한 보상 효과로 교감신경의 작용이 증가하여 축동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에서는 비루, 상기도의 충혈, 기관지 수축 및 기관지 분비 증가로 인한 흉부 압박감과 천명이 나타납니다. 위장관 증상은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직접 섭취하였을 때 처음 나타나며 식욕 부진, 구욕질,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등을 포함합니다. 피부를 통한 액체 상태로의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 흡수 뒤에는 국소적 반응과 흡수 부위 인근에서의 근육 다발 수축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심각한 중독 증상은 극도의 타액, 비자발적 배변과 배뇨, 발한, 눈물 흘림, 음경 발기, 섬액, 저혈압으로 나타납니다. 니코틴 작용은 골격근의 신경근 접합부에서 일어납니다. 피로증, 쇠약감, 비자발적 연축, 산발적인 근육 다발 수축, 극도의 무력감, 마비 등이 나타나며 심각하게는 호흡근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가 CNS에 주는 결과로는 혼란, 운동실조, 불분명한 발음, 반사장애, 샤인스톡스 호흡, 대발작, 혼수상태, 중추호흡마비가 있습니다.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가 연수의 혈관운동과 심혈관계에 작용한다면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 노출이 일어난 뒤 사망에 이르는 기간은 5분 미만에서 24시간까지 다양합니다. 원인은 주로 호흡 부전이며 2차적으로 심혈관계 이상에 의해 일어납니다. 호흡 부전의 결과로는 후두경련, 기관지 수축, 기관지, 그리고 타액의 분비 증가, 가로막과 늑간근의 통제 저하가 있고 심혈관계 이상의 결과로는 저혈압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부정맥이 있습니다. 인터미디에이트 신드롬이란 1에서 4일 후에 나타나는 지연된 증상으로 급성 중독과 organophosphate induced delayed polyneuropathy OPIDP 사이에 일어납니다. OPIDP란 이후 설명하겠지만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노출된 후 1주에서 5주 사이에 일어나는 지연된 신경독성 영향 (neurotoxic effect입니다. 증상으로는 근력 약화와 마비, 낮은 혈중 콜린 에스터레이즈 레벨입니다. 진단과 치료입니다. 급성이고 심한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 중독은 노출력이나 특징적인 징후나 증상에 의해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급성 중독이나 만성 중독의 경우엔 적혈구와 혈장에서의 콜린 에스터레이즈 활성도 측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콜린 에스터레이즈 값은 정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개인차가 있는데요.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은 값을 보입니다. 아트로피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경쟁적 기량제로 기관지, 그리고 타액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기도 확장, 섬액 회복 등의 효과를 가집니다. CNS에 아트로핀이 집중되게 하려면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합니다. 아트로핀이 니코티닉 리셉터에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초 뉴로머스큘러 컴프로마이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투팸입니다. 투팸은 아트로핀과는 달리 페리퍼럴 뉴로머스큘러 컴프로마이스에 효과적이며 콜린 에스터레이즈의 리액티베이터입니다. 재활성화하는 기전은 본 교재의 순서에 따라 이후 설명하겠습니다. 옥심이 인산화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리액티베이트 시킬 수 있도록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약물을 통한 치료 외에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첫째, 오염된 옷을 제거하고 피부를 씻으며 위세척 등을 통한 약재에 대한 노출을 차단한다. 두 번째, 기도 개방을 유지한다. 세 번째, 산소 공급과 인공호흡을 한다. 네 번째, 다이아제팜 투여를 통한 지속적인 경련을 완화한다가 있습니다. 다이아제팜은 이후 커런트 세러피에도 다시 언급되는데요. 발작은 아트로핀과 투팸만으로는 충분히 조절할 수 없으며 다이아제팜의 투여가 이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의 CNS 손상은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 자체의 독성 영향이라기보단 발작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대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다이아제팜 투여는 너브 에이전트에 중독된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트로핀 트리트먼트는 BBB를 쉽게 통과하기 위해 충분한 양을 투여하여야 하며 처음에는 정맥 주사나 근육 주사를 통해 2에서 4mg을 투여하고 무스카린성 증상이 사라지거나 아트로핀 독성이 나타날 때까지 5에서 10분마다
2mg씩 투여해야 합니다. 아트로핀 독성으로는 입마름, 변비, 빈맥, 어지러움, 구토, 환각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 제활성제와 아트로핀은 독성 증상이 명백하다면 계속 투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콜린 에스트레이즈 제활성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의 제활성화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가수분해로 인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는 아주 느린 속도로 일어납니다. 여기선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삼산, 옥심 등이 친액제의 제활성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내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강화하면 포스포딜 옥심이 생기고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는 제활성화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그림은 안티콜린 에스트레이즈가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의 세린이 히드록실기와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부분적으로 정기적으로 양성인 이는 부분적으로 정기적 음성인 산소에게 끌리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인과 R3 간의 결합이 끊어지고 산소와 인의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가 붙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엔 아세틸콜린이 결합할 수 없게 되지요. 이젠 두 번째 줄에서 투팸이 부분적으로 양성인 질소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애나이오닉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다가가게 되고 투팸이 NOH에서 O가 상대적으로 양성을 띠는 P에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가해 투팸과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 사이엔 결합이 형성되는 한편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와 세린 간의 결합은 끊어지게 됩니다. 오비독심이나 HI6 같은 비스쿼터너리 R독심은 살충제와 신경가스 중독이 리액티베이터로 더 효과적이지만 BBB를 통과할 수 없어 말초 신경계에서만 효과적입니다. 앞에서 투팸을 이야기할 때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에이징 때문입니다. 에이징 과정이란 인산화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투팸 등의 리액티베이터에 저항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효소의 장기에 붙어있던 알콕시기의 탈락으로 인해 안정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만 등이 3차 알콕시 그룹과 결합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상대적으로 2차 또는 1차 알콕시 그룹과 결합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보다 에이징 속도가 빠릅니다. 아래 그림은 소만과 결합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에이징 과정입니다. 에이징 되기 전에는 알콕시 그룹이 전자를 당겨주고 있지만 에이징 된 후에는 인이 상대적으로 전자구름이 분포가 많아지기 때문에 누클레오필릭 어택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에이징 이후엔 투팸이 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를 제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리액티베이션 앤 디스포지션입니다. 옥심 세라피 옥시밀 리액티베이션은 골격근이 신경근 접합부에서 효과가 현저하지만 어토노믹 이펙터 사이트에는 해독 효과가 약하며 CNS로는 진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옥심은 올게노포스페이트가 제거될 때까지 계속 투여되어야 합니다. 전쟁이나 테러 등으로 인한 올게노포스페이트 노출 시에 현재의 해독 치료는 아트로핀 주사, 옥심,
항경련제로서의 다이아제팜이나 미다졸람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옥심과 그 대사산물은 신장에서 제거됩니다. Scavenger of organophosphate. organophosphate 청소부라는 뜻인데요. 뷰티딜콜린 에스터레이즈, DNA가 재조합된 파라옥소네이즈와 포스포트리에스터레이즈는 문맥 및 혈장에서 유기인체제를 중추 및 말초신경계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하는데 이들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뷰티딜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뷰티딜콜린 에스터레이즈는 콜린 에스터들을 가수분해하는 비특이적인 콜린 에스터레이즈 효소이며 간에서 주로 발견되며 혈액을 따라 순환합니다. 가역적 또는 불가역적 결합이나 가수분해를 통해 올게노포스페이트를 비활성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Organophosphate Induced Delayed Polyuropathy OPIDP에 대해 알아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OPIDP는 DFP, 미파폭스와 같은 플로린 컨테이닝 올게노포스페이트나 TOCP 등의 트리아릴 포스페이트 등에 의해 일어나는 신경장애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에는 자메이카 진저 패럴라이시스가 있습니다. 책에 이 사건이 잘 소개되어 있잖아 직접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자메이카 진저는 무게도 약 7에서 80%의 에탄올이 있는 두통 등의 효과가 좋은 약품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주령이 시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메이카 진저를 술 대신으로 마시게 되는데요. 1920년대 후반 피마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체품을 찾다 TOCP가 들어간 혼합물을 선택하게 되고 이를 섭취한 3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팔, 다리, 영구적인 마비를 겪게 됩니다. 당시에는 TOCP가 독성이 없다고 여겨졌지만 현재는 인간의 신경계, 특히 척수에 손상을 주는 신경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OPIDP의 임상적인 증상으로는 가벼운 감각 이상, 운동실조, 쇠약, 근육 피로와 연축, reduced tendon reflexes, tenderness to palpation 등이 있습니다. OPIDP 메커니즘은 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작용을 막는 것 때문이 아니라 신경독성 에스터레이즈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경독성 에스터레이즈의 기질이나 기능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의 참고 문헌입니다. 특히 ATSDR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